자,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화적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해서 자,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 자, 요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에 자, 요거를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미지시료라고 불러요. 자, 요 놈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이거를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불러.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럴 때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실험 기구가 있어요. 자, 실험 기구는 제일 먼저 뷰렛이라는 게 있어. 뷰렛. 자, 요 뷰렛은 표준 용액을 담는다야. 자, 표준 용액을 담는 장치가 뷰렛인데 이 뷰렛을 이용해서 자, 중화 반응에 사용된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사용된 부피가 얼마인지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해. 자, 삼각 플라스크에는 뭐를 집어넣는 거냐면 미지시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시약을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피펫이 필요해. 자, 피펫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되는 거냐면 미지시료 일정 부피를 일정 양을 똑같은 말이야. 채취하는 장치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실험은 자, 흔들면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뷰렛이라는 장치는 이렇게 긴 관이야. 긴 관에 요 밑에 이렇게 코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액이 채워져 있거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용액이 들어가 있겠지. 네. 그러면 콕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용액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은 요게 부피가 쭉 줄어들어. 알겠니? 네. 네, 이런 장치가 바로 이 중화 적정에 필요한 장치야. 그러면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중화 적정에 사용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이 있어. 그걸 한번 보자. 폈어요? 몇 쪽이? 그 다음 쪽, 이 실험 방법 그림이요? 305페이지 나와 있니? 네. 거기 방법 봐봐.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기라고 나와 있지. 네. 자, 거기에 보면은 1번 봐봐. 농도를 모르는 염산 수용액을 피펫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정확하게 취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염산이 미지시료가 되는 거야. 농도를 모르는 용액.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HCl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이게 G시약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뷰렛의 표준 용액인 NaOH 용액을 넣고 조금 흘려 꼭지 아래 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도록 한 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음, 자, 여기 봐봐. 뷰렛에 아까 이렇게 꼭지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네, 꼭지에 이렇게 폭이 있는데 용액이 여기 담겨 있어. 네, 근데 처음에는 여기 봐봐. 여기 빈 곳이 있지. 네, 이 빈자리에 용액이 없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콕을 열었을 때 요게 내려가는 동안 자, 여기에 요만큼은 채워지겠지. 네, 그러면 요게 뭘로 발생하냐면 오차로 발생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꼭지 끝까지 채워지도록 방울을 떨어뜨려서 막아. 그래서 요 꼭지까지 다 끝까지 채워지도록 해라라는 거야, 거기에서는. 네, 그 말이야. 자, 꼭지 끝까지 채워지도록 흘려보낸 후, 자, 그 다음에 콕을 닫고 눈금 측정하여 처음 부피를 측정해요. 그 다음 네 번째 NaOH 수용액, HCl 수용액에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떨어뜨려. 그러면서 흔들어줘요. 그리고 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 뷰렛의 콕을 막고 그리고 낮은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나와있지. 네, 그러면 처음 부피하고 낮은 부피의 차이로 사용된 부피가 계산되죠. 네, 그래서 NMV는 N-M-V-식에 넣어서 HCl의 농도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음, 이해됐니? 네, 자, 그 밑에 자, 실제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는 실험을 선생님이 하나 실어놨어요. 자, 거기 한번 보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알아내기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실험에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첫 번째, 밀도가 1g per ml인 식초 500ml를 준비한다 그랬죠? 맞니? 어, 네, 자, 500ml에서 10ml를, 자, 10ml를 취한 후, 자, 거기에다가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100ml로 만들었죠? 네, 자,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100ml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10ml가 100ml로 변했으니까 농도가 몇 분의 1이 돼? 10분의 농도는 10분의 1이 되지. 네, 자, 이렇게 만든 후, 그 다음에 물킨 용액, 자, 10분의 1로 물킨 용액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자,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나와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기에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귤에서 넣는다 그랬죠. 0.1 몰농도 NaOH 수용액을 귤에서 넣는다.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떨어뜨리면서 반응을 시켜요. 그냥 간단하게 쓰자. 반응시켜. 전체 붉게 변하는 순간. 자, 콕을 막고 사용된
NaOH 부피를 측정을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자, 다섯 번째, 그냥 부피 측정하고 이거를 실험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평균 부피를 측정을 해요. 네. 자, 그랬더니 거기 결과가 나왔지. 네. 자, 사용된 NaOH 평균은 20ml래.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자. NMV는 N-M-V-C가 될 거야. 자, 아세트산은 일가산. 농도는 모르는데 20ml를 사용했죠. 네. 그때 20ml는 여기에서는 원래는 0.02리터 이렇게 곱해야 되지만 양쪽을 밀리리터로 하니까 똑같이 그냥 사용해도 돼. 근데 여기는 일가염기지요. 네. 일가염기. 자, 얼마짜리야, 농도가? 0.1몰 농도짜리지. 네. 근데 평균 20ml 사용됐지. 네. 그러면 자, 식초 속 아세트산의 농도는 몰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0.1몰 농도야. 그치? 네.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로 물킨 용액이 0.1몰이죠. 네. 그러면 자, 원래 식초 농도는 1몰 농도짜리란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에서 배웠잖아. 자,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수는 얼마야? 잠시만요. 몰수의 공식은 MV 아니야? M은 또 까먹었지? 여기 봐. 몰농도는 P분의 부피분의 몰수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몰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되잖아. 네. 그래, 이게 몰수야. 그러면 얘는 아세트산 몰수는 1몰농도짜리가 0.5리터 있어요. 식초 500ml니까. 네. 그러면 얘는 0.5몰이 들어있는 거야. 네. 그러면 봐봐. 식초 속 아세트산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은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0.5몰에다가 화학식량 60이니까 30g이 들어있어. 네. 그러면 식초 500ml에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운 거야.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 네. 자, 그러면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밀도가 1g/ml 곱하기 500ml. 그러면 얘는 500g이에요. 네. 그러면 아세트산의 함량은 자, 퍼센트 농도가 되겠지. 퍼센트 농도는 5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면 6%의 용액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됐니? 네. 요게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계산하고 함량까지 구하는 문제가 돼.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겨봐 이제. 네, 저 물 좀 떠와도 되나요? 어? 물 좀 떠와도 되나요? 물 떠와 빨리.
자, 그 다음 306페이지로 넘어가자. 306페이지 지금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 자, 지금 선생님이 처음은 일가산, 일가염기 가지고 할 거야. 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가산에 이가염기 적정할 수도 있고 이가산에 일가염기로 적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 네, 자, 그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자, 하나부터 이제 배워보자. 자, 요 시험관에 자, 여기에다가 HCl을 3개를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NaOH를 첨가한다라고 보자. 네, 이렇게 반응을 시킨다. 근데 거꾸로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자, 앞에 거 배운 걸 거꾸로 해석하면 돼. 요게 NaOH가 3개 있고 일가산 HCl을 첨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거는 첨가. 요건 처음 거 배운 다음에 알아볼 거예요. 자, 처음 거를 보자. 맨 처음에는 HCl이 3개가 들어가 있지. 네, 그러면 이 속에는 이온이 H 플러스 3개 있니? 네, 그 다음에 Cl-도 3개니? 네, 총 이온 수는 몇 개야? 6개지.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첨가되면서 NaOH가 1개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러면 OH-는 H 플러스 하나를 제거하죠. 네, 그러면 H 플러스는 2개가 남고 Cl-는 여전히 3개고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 물이 하나 생겼죠. 네, 근데 2개가 들어왔다고 해봐. NaOH 첨가되면서. 그러면 H 플러스는 하나가 남아. Cl-는 여전히 3개고 Na 플러스는 2개가 들어오죠. 네, 그리고 물이 2개가 생겨. 자, 이때까지 봐봐. 이온수는 총 6개죠. 네, 자,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언제까지 변하지 않냐면 중화점까지. NaOH가 3개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러면 H 플러스 하나도 없고 Cl 3개, Na 플러스가 3개, 물이 3개가 생겨요. 이게 중화점이야. 네, 자, 총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 게 이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지. 네, 자, 중화 반응 했는데도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는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니 여기에서는? 산의 음이온 Cl-가 제일 많죠? 네, 그것도 기억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NaOH가 4개가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OH-가 하나 생기고 Cl-는 여전히 3개, Na 플러스는 4개로 늘고 물은 여전히 3개만 생겨. 자, 요 경우는 이제 염기죠. 이 이후로는. 네, 자,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구야? 나트륨 이온. 그래, 이게 염기의 양이온이 제일 많아져.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외워야 하냐면 머릿속에 반드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혼합용의 액성이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도 상성인 경우 자, 용액 속의 총 이온수 또는 양이온, 음이온수 요 놈은 산의 이온수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혼합용액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는 총이온수 또는 양이온, 음이온수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음, 자, 그런데 만약에 혼합용액의 액성이 중성이잖아. 네, 액성이 중성인 경우에는 자, 총이온수나 양이온수나 음이온수는 산 또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네, 자,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프가 6개가 나올 수 있는데 X축은 첨가되는 첨가 부피가 돼요. 그리고 Y축이 이온수라고 해봐. 그럴 때 이온수가 이렇게 변하는 이온이 있고 첨가된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는 이온도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이온이 이렇게 변하니? 자, 이 두 개 그래프는 공통점이 증가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네, 자, 증가한다의 공통점에 자, 증가하면 뭔가 위에서 떨어뜨려 첨가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가 계속 증가하죠. 이게 구경꾼 이온이야. 네, 그 다음에 없다가 생기는 이유는 OH 마이너스네. 요 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래프 상태에서 자, 첨가 부피에 대해서 이온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감소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일정한 이온은 여기에서는 아래쪽에서 찾아 Cl 마이너스 이것도 구경꾼 이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는 H 플러스가 줄어들다가 없어지죠.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여기서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총이온수. 첨가되는 양에 대해서 총이온수는 자, 앞에서 보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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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러다가 8개로 증가해. 이렇게 돼요. 자, 요 점이 여기서는 중합점. 그 다음에 자, Y축이 생성된 H2O 수를 보면은 자, 증가하다가 일정해요. 자, 요 네, 점이 어디냐면 중화점이 되는 거죠. 자, 요 그래프는 자, 요거 우선 설명한 거 네, 자, 다 써놔야 되고 자, 여기에 두 번째 걸로 한다면 얘는 누구냐면 Cl-가 되고 얘가 H 플러스 얘가 Na 플러스 얘가 OH-가 돼요. 두 번째 거 시험관으로 한다면 알겠니? 네, 자, 이거 다 적어놔. 네.
아직 멀었어? 저 그래프 3개 남았어요. 어. 다 그랬어? 아니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응용하는 형태를 써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응용하는 형태가 잘 봐. 자, 첫 번째는 일가산의 일가염기 또는 일가염기의 일가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가산 플러스 일가염기 또는 일가염기 플러스 일가산으로 적정하는 경우 자,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요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 봐봐. HCl이 NaOH하고 자, NaCl 플러스 H2가 되는 게 이게 중화점이거든. 네. 중화점까지 초기에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두 개였던 것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두 개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 중화점까지 이온수는 일정하다. 중화점 이후 이온수가 증가한다. 네. 자, 요거를 먼저 알아두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일가산에 이가염기로 적정하는 경우. 자, 일가산의 경우 EHCl에다가 BaOH2로 적정을 해다. 요게 중화점에서는 BaCl2 플러스 EH2O 해서 이게 중화점이거든. 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초기야, 이게 초기. 그러면 EH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 4개에서 자, BA2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는 4개였던 것이 여기는 3개로 변하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온수가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감소해요.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 이온수는 다시 증가하게 돼. 자, 요게 일가산의 이가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염기의
일가산으로 한다고 보자. 자, 이가연기 BaOH2에 자, HCl을 반응시키면 BaCl2 플러스 H2가 생기는데 이게 중화점이거든. 네. 그럴 때 이게 초기 이온이야. BA2 플러스에 자, 그 다음에 EOH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세 개 있던 놈이 자, 여기도 BA2 플러스에 ECl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자, 세 개였던 놈이 중화점까지 세 개의 이온수를 유지해. 네. 그래서 자,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일정하다. 중화점 이후 이온수가 증가해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안 쓴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일가산의 일가염기로 적정한다. 또는 일가염기의 이가산으로 적정한다. 이것도 너 알아낼 수 있어? 어? 네. 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은 네 번째, 자, 일가염기에 이가산으로 적정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 예를 잘 봐. 일가염기니까 NaOH가 이가산에 자 H2SO4하고 반응을 할 때 자 Na2SO4 그 다음에 EH2 이렇게 되는데 잘 봐. ENA 플러스 EOH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ENA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그래서 4개에서 3개까지 감소를 해요. 네. 그 다음부터 중화점 이후 다시 이온수가 증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그래프 형태를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뭐하고 뭐를 반응시킬 거냐면 자, 농도가 같은 HCl과 NaOH 수용액을 이용할 거예요. 자, 농도가 같을 때는 얘네는 같은 부피로 작용하겠지. 네. 그래서 5개 시험관에 HCl 수용액 10, 20, 30, 40, 50ml를 넣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라고 할까요? 메틸오렌지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후 네. 각각의 NaOH 수용액을 이게 거꾸로 넣어. 50, 40, 30, 20, 10ml 넣고 네. 온도,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색을 관찰해 보자.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HCl 수용액이 10, 20, 30, 40, 50ml가 첨가돼 있는 곳에 네. NaOH를 농도가 같은 거 50, 40, 30, 20, 10ml 이렇게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럴 때 같은 부피로 반응하니까 여기에서 10mm, 10mm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얘도 10mm, 10mm 반응하겠네. 네, 그러면 부피는 60으로 똑같으니까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건 20mm, 20mm 반응하고 부피는 60이니까 온도는 2배 올라가. 네, 여기도 2배야. 그 네, 다음에 여기는 3배.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거는 온도의 그래프예요. 네, 자, 온도의 그래프를 볼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이게 중화점. 네, 그 다음에 앞쪽은 염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염기성이 되고 뒤쪽은 산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메틸오렌지를 넣었기 때문에 색깔은 중화점에서 녹색. 자, 여기서는 푸른색.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을 떼요. 이렇게 중화점은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면은 거꾸로 나와. 자, 온도의 그래프와 거꾸로 나오는 게 전기 전도도야.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 점을 A점이라고, 요 점을 B점이라고, 요 점을 C점이라고 할 때 너 지금 졸립지? 네. 4한가씩 조는 것 같은데? 아니, 졸린 게 아니라 지금 살짝,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졸면 안 돼. 네, 자, 요거 문제 푸는 형태야. 앞으로 너도 지금 선생님처럼 문제 푸는 형태를 배워야 돼. 자, 네, 이 중화 반응을 시킬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전부 이렇게 나열을 해봐. 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중화점을 찾을 수 있다면 B점이 중화점인데 B점에 얘 30ml 들어가 있고 얘가 30ml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중화점이거든. 네, 그러면 중화점에서 이온수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네를 임의대로 네가 이렇게 10ml 단위로 계산하기 편하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는 OH하고 H 다 반응해서 물은 3행계가 만들어지고 Cl-와 Na+는 1대1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 A점은 얘는 10ml 들어가 있고 얘가 50ml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는 N개, 얘는 50ml니까 5N개씩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물은 N개가 생기고 자, H 플러스하고 얘네는 반응해서 4N개가 남을 거다. 네, 그 다음 C점은 얘가 40ml면 4N개씩 들어가 있을 테고 얘가 20ml니까 2N개씩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물은 2N개가 생기고 수소이온이 2N개가 남는다. 그러면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 어떤 점에 이온수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뭐 2대 1대 1 이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찾아내야 되거든. 네, 이런 그래프로도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부분에서 가장 쉽다. 지금 준영이 너 여기에서 문제 푸는 것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요것도 그 밑에다 써놔. 네.